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림, 초조림류 있죠? 조림에 같이 하는데 오늘 할 품목은 두부가 있으니까 뭘까요? 두부조림이죠. 자, 두부조림 들어가는 재료 많지 않습니다. 자, 두부가 주 재료고 그리고 마늘, 파, 실고추가 들어가요. 그리고 양념류는 우리 소금, 설탕, 참기름, 후추, 진간장, 깨소금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식용유까지.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우리 그 소금은 두부의 그러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을 배이게끔 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고 양념장은 진간장으로 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품목으로 들어가 있고 시간은 25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다른 재료 씻으면서 주의할 점, 씻으면서 이런 부분들, 지저분한 부분들, 안 쓰는 부분들 제거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생각해야 될 거 어떤 순서로 만들 것인가. 자, 두부의 수분을 두부가 지금 수분이 쭉 나와요. 두부의 수분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할 때 두부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소금을 뿌려놔야 되죠. 간이 배이게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부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기와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우리가 품목에는 4cm, 3.5cm로 두께는 0.8cm로 해서 8개를 제출하세요 라는데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시켜주고 그 사이즈에서 가장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사이즈 균일하게 동일하게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렇지만 두께도 여러분들이 쭉 봐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면 두께를 어느 정도 썰어야 8개. 자, 8피스를 제출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7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8개를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만들 때 가운데 부분을 센터를 먼저 보고 양옆에 사이즈를 보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8등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0.8이지만 8개 등분 사이즈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또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두부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많은 것을 그대로 다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여분을 남기더라도 8피스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부분 너무 많이 나오면 조금 손질을 해서 만약에 좀 사이즈가 조금 더 나왔다 하다 보니까 9피스가 됐다. 그럼 9피스를 가지고 다 지져주세요. 그리고 제출할 때 담아줄 때만 8개를 혹시나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8피스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8피스를 준비를 해서 펼쳐놓고 수분이 빠질 수 있도록 소금을 먼저 간이 배이면서 삼탑에 의해서 수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시 수분을 제거를 할 거거든요. 자, 요 과정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재료를 손질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마늘은 다져 주시고요. 재료 할 때 우리 한쪽을 다 쓰세요라고 하면 한쪽을 다 쓰는데 지금 반쪽만 썼잖아요.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 사이즈가 좀 커서 반쪽 쓰는 거지 한쪽이 나오면 한쪽을 다 써주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 나온 거 마늘 한쪽 1개라고 되어 있으면 1개를 다 써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낫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부 수분이 빠질 수 있도록 두부 재료 준비를 해줍니다. 마늘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 자, 대파는 채를 썰어주는데 2cm의 그런 사이즈로 썰었는데 먼저 반을 갈라서 안에 조금 큰 거 있으면 큰 거는 조금 빼주셔도 돼요. 빼주시고 겉에
우리 씹으면 식감이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채를 썰어줍니다. 채를 썰어서 사이즈를 맞춰주는 방법 또는 사이즈를 맞춰서 채를 썰어주는 방법. 너무 짧으면 채 썰고 흐트러지고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길이를 놔두고 사이즈를 맞춰서 2cm 사이즈로 맞춰준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고추도 2cm의 사이즈로 썰기 때문에 파도 같은 사이즈로 썰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실고추는 우리 나오게 되면 칼로 끊을 수도 있고 손으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cm로 얘를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면 또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2cm 정도 사이즈로 그 정도 맞았다 라고 하면 그 정도로 썰어 주시고요. 나머지 담을 때 사이즈가 맞는 부분들을 위에 고명으로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고추도 같이 준비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고추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념장은 자, 우리 보통 보면 졸여줄 때 자작하게 졸여되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양을 우리 맞춰져 있죠. 그래서 간장 DS 그리고 간장과 설탕은 요리할 때 어떤 그 비율에 따라서 약간 감칠맛을 줄 수 있습니다. 감칠맛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장 그리고 거기에 2분의 1T의 설탕 그리고 참기름은 맨 마지막에 끓어오를 때 살짝 넣지만 양념장에서 조금 넣어주는 그런 참기름 그리고 후추 깨소금을 넣을 때는 깨는 손으로 살살 비벼서 깨의 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가루재료를 조금 녹여주세요. 자, 하고 나서 보면 그 안에 우리 두부의 수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우리 면포 항상 갈 때 준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면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키친타올을 좀 준비해서 하는데 키친타올 할 때 주의할 점은 키친타올이 수분이 들어가면 물기가 먹으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붙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수분을 한번 제거를 해줍니다. 수분을 제거하는데 수분 제거할 때 두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질 때 우리 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질 때 또 수분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두부를 한번 노릇노릇하게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 있으면 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수분을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한번 지져보도록 할까요? 팬에 먼저 열을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조리를 할 때 항상 주의할 점, 도구를 여러 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구를 하나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열이 올라오면 거기에 오일, 식용유를 둘러주세요. 식용유는 조금 넉넉하게 둘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식용유가 넉넉하게 둘러있으면 불을 조금 낮춰주세요. 불을 너무 센 불에서 하다 보면 수분이 혹시나 들어가게 되면 튀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조금 불을 낮춰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부를 넣어줍니다. 위에 앞뒤 색이 노릇노릇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어주세요. 맨 먼저 넣은 거, 그리고 항상 우리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은 불이 항상 같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가운데 부분에는 불이 약하고 사이드 부분에는 열이 강해요. 그래서 가해 부분이 더 색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살짝 보고 색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반응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색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색이 컬러가 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옆에 어떤 거즈나 힘줄을 놔뒀을 때는 볼 때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불이 닿는 걸 모르고 또 화재가 나게 되면, 불이 붙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이 나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주의를 하면서 조림을 해주시고 불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색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노릇하게 또 이렇게 지져지는 이유는 표면을 붙여서 우리 끓일 때 두부가 깨지는 것을 또 방지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옆쪽 옆쪽도 세워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조금 붙여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뒷면만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시고 옆에 부분은 이런 여분의 기름으로 살짝 튀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색이 내가 원하는 색으로 노릇하게 나면, 자, 앞뒤로 나게 되면 불을 끄고 한번 기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기름을 보내서 좀 식어야지 좀 단단해지거든요. 조금 식는 과정 살짝 보여주시고요. 자, 다 두부가 식었다 라고 되면 우리 다시 냄비에 졸일 수 있는 냄비에 두부를 밑으로 깔아줍니다.
빠지지 않도록 넣어주시고요. 밑에 자작하게 넣어주시고 우리 만들어놨던 양념장. 자, 양념장에 아까 우리 넣지 않았던 마늘은 같이 넣어요. 파는 너무 일찍 넣으면 파가 눌러주고 색이 변하기 때문에 조금 숙지 넣고 먼저 두부에 양념장을 먼저 껴줘줍니다. 양념이 고루 배일 수 있도록 양념장을 먼저 껴주세요. 그리고 두부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의 물을 양념물에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세요. 50ml 정도 되죠? 그래서 양념을 넣고 그리고 불에 올려주는데 불에 올려줄 때 처음에 센 불에 하게 되면 두부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 불에 하는데 끓어오르기 전까지는 괜찮지만 끓어오르게 되면 불을 낮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두부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을 가해서 하시면서 위에 우리 올려놓고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얘가 끓는 거를 쭉 봐주면서 위에 고명으로 얹을 것.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우리 파와 그리고 실버초 얹어주고 참기름을 한번 살짝 향을 내주고 마무리를 해준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끓어오르게 되면 자작하게 졸여질 수 있도록 불을 조금 낮춰줍니다. 그리고 항상 조림이 나올 때는 너무 수분이 없으면 안 돼요. 수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출할 때, 완성 접시에 담을 때 우리 3TS 정도의 그러한 수분이 있어야지 위에다가 윤기도 나게끔 끓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념, 고추장이나 이러한 그 양념류가 들어갈 때는 윤기 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춧가루는 그렇지 않지만 또 고추장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또 윤기 나는 부분. 특히나 우리 더덕구이나 아니면 생선 양념구이 할 때 이런 윤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해주시고요. 하시면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간이 고루고루 배일 수 있도록 위에 살짝 두부 위에 수분을 다시 이렇게 끼얹어주세요. 자, 어떻게 우리 담을 때 이쁘게 담는 거는 좋지만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재료를 모양을 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모양을 낼 때, 그럴 때는 또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항상 정해진 재료와 책에 있는 모양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주 교재에도 보면 만드는 방법에는 대파가 슬라이스 2cm로 슬라이스로 되어 있는데 사진에는 또 이렇게 동그란 링 모양으로 썰어서 얹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양을 내면 주 재료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그 방법대로 그대로 똑같이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졸아들면 불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함께해서 수분이 완전히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다 끼얹어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은 한 품목만 하고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끼얹어주면서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위에 얹어놓고 또 하나 만들기 바쁘기 때문에 얹어놓고 타지 않도록 수분이 아예 없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다 만들었는데 완성했는데 수분이 좀 없다 그러면 빨리 양념에 남은 양념, 그래서 양념은 조금 넉넉하게 해서 다 쓰지 말고 좀 놔뒀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양념이 없을 때는 양념을 또 응급 방법으로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게 되면 이제 여기에 불을 끄고 우리 실파, 대파죠? 채 썰어놓은 대파 모양을 내서 위에 조금씩 얹어주세요. 얹어주시고 거기에 실파도 얹어줍니다. 실고추 있죠? 실고추도 모양을 내서 나는 실고추도 사용했습니다. 이걸 자 보여주세요. 또 담으면서 모양을 조금 내서 담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모양을 내서 담아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추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해서 실고추를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참기름을 조금 해서 같이 해서 위에다가 살짝 뜨거울 때 살짝 끼얹어줍니다. 물론 불을 끄지 않고 다 올린 다음에 살짝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이 너무 수분이 가게 되면 손에 있는 부분이 뜨거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실고추의 그러한 붉은색 빛이 두부에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열을 가했다 익었다 하는 정도 보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완성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완성 접시. 자, 완성 접시에 담아줄 때 항상 주의할 점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모양이 일정하게 이쁘게끔 나오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모양을 잡아줍니다. 사이즈 같게끔 사이즈가 같이 나오게끔 해서 모양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한번 체크를 해서 그대로 놔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놓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하면 굉장히 이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맞을 수 있도록 써는 것 두고 재단이 중요하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담는데 8개가 나오지 않고 7개만 담는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7개만 나오지 않도록 8피스가 다 나와서 정해진 양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남은 끓여진 양념을 위에다가 살짝 수분기 있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너무 많이 뿌려주게 되면 밑에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하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수분이 있다라는 정도 느껴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손이 조금 많이 갑니다. 그리고 밑에 흘러내리는 정도 이렇게 흔들었을 때는 조금 흘러나와도 되지만 너무 자작하게 되지 않도록 조림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들어가는 재료 자 소금을 양념에 쓸 것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 소금을 만약에 양념장을 만드는데 소금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간장을 넣지 않고 소금을 했다 그러진 않겠죠. 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물을 50ml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다 소금을 넣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떤 국물류가 나올 때는 컬러가 너무 진하지 않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고 두부의 수분 제거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노릇노릇하게 익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부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출할 때 8피스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8피스를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분이 나오면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이쁜 거 사이즈 맞는 걸로 해서 같이 완성 접시에 담아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림류에 들어가는 두부 조림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